교육청 입찰비리 수사가 내부 유출자를 찾는 데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까지 지났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다 보니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경매시장 열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95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532명, 충주 152명, 제천 49명, 단양 4명, 음성 54명, 괴산 17명, 진천 71명, 증평 24명, 보은 9명, 옥천 18명, 영동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4,182명, 누적 사망은 135명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지만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암수 범죄,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숨은 친족 간 성폭력이 대표적입니다. 가족의 방관과 설득으로 묻히기도 하고 어렵게 말을 꺼내도 공소시효가 지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친족 성폭행 피해 생존자라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37살 하윤 씨는 어린 시절 악몽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시작된 아빠의 성추행은 중학생이 돼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지만 아빠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위치에서 주는 사랑의 권력은 저를 당연하게 길들여왔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던 날이 늘자 성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용기 내 취재진 앞에 선 또 다른 피해자도 어릴 적 4살 터울 오빠의 성폭력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었을 때 말을 했었고요. 이때 무시를 한번 당했고 10대 후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무시를 당했고 그래서 지금 30대 중반이 되어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의 끈을 놓기가 힘든 유년기에 발생하고 범행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통 성인이 되고 나서야 첫 상담을 받거나 신고율이 다른 범죄보다 떨어집니다. 법적인 대응이 다른 폭력보다가 친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머지 가족들 앞으로 미래도 달려있고 참다 나중에 그래서 50대 이때 돼도 상담 전화 막 하시는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불과 10년. 스스로 힘을 갖춘 성인이 된 뒤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없애고 범죄를 은폐한 가족을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 최근엔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후유증 진단 시점부터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란 것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서 고발하고자 하면 공소시효라는 사법적인 제도 안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친족 성폭력 생존자라 부르며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광화문 시위를 매달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 가운데 강간, 강제추행은 지난 4년간 1,700억 건. 그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삶의 목적을 생존이라 말하는 현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부 입찰 정보를 빼내 업체들의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내부 정보를 유출한 도교육청 직원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MBC 취재 결과 고발 1년 반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처벌은 공소시효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늑장 수사로 도교육청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2015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충북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납품 계약을 14개 업체에 알선하고 4억 원 넘는 대가를 챙긴 브로커에 대한 1심에서 도교육청의 내부 정보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이 보유한 경쟁업체 가격조사표와 비교표는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되는 정보였지만 이 브로커와 동업자는 도교육청 내부 자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와 동업자가 받은 가격조사표 등 도교육청 내부 자료 4건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유출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짧은 기간에 반복됐다면 그 4건 전체의 하나의 행위로 봐서 그 마지막 문건을 발송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4건 전체 행위가 그때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MBC 취재 결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가격 비교표와 가격 조사표는 2016년 3월에 마지막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문서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3월까지는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납품 비리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건 2년 전인 2020년 2월. 하지만 브로커와 도교육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과 9월에 이뤄졌습니다. 고발한 지 1년 반이나 지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해당 증거를 확보했을 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뒤였던 겁니다.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 청주지검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줄 순 없다면서 다만 고발장이 접수된다고 해서 바로 수사나 압수수색을 진행할 순 없고 진술조사 등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추가적으로 도교육청 내부정보 유출 정황과 자금 흐름 등을 살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들에 이어 충북교총에서도 김병우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개인 비리로 일축했던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나서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신청한 김기윤, 윤갑근, 정우택 3명을 대상으로 어제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장을 거머쥐게 된 정우택 전 의원은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충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난 화재 진화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칠금동 클린센터 야적장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불은 소방 인력 160여 명과 장비 22대 등을 투입해 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목재와 같은 가연성 폐기물이 많아 잔불 정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120건 넘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최초 신고는 인근 야구장에 있던 시민이 연기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 원칙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자체 공용 차량 대부분의 보험 가입이 수의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신 청주시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청주시 공용 차량 627대 가운데 수의 계약으로 보험을 가입한 차량이 84%에 이른다며 특혜 시비가 뒤따르기 쉬운 수의 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영신 의원은 또 충청북도는 89%가 수의 계약, 충주와 영동을 뺀 나머지 시군은 100% 수의 계약으로 차량 보험사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도 공용 차량 보험 가입을 공개 입찰로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당시 운행 제한 명령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처음으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10일 도심 주요 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를 적발하고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시작된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에도 2차례 발령됐지만 이틀 모두 휴일이어서 실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아파트값 오름세도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그 여파로 경매시장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낙찰가율도 떨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건물 면적 153제곱미터의 시세가 6개월 전보다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동호수나 어떤 이 층수에 따라서 다소 이 금액이 높고는 있습니다만은 11억 5천에서 한 12억 사이가. 집값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경매 시장 열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한 차례 유찰된 끝에 10억 3,71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119%로 1년 전 123%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매를 하면 일반 시세가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충북의 주거시설 낙찰률은 21%, 한 달 전보다 무려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95%를 넘어섰던 아파트 낙찰가율도 지난달에는 77.64%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금리도 자꾸 인상이 되고 외지에서 왔던 투자자들도 많이 줄어서 지금은 이제 입찰자 수도 많이 줄었고 입찰 가격도 많이 낮아진 상태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MBC 충북은 올 한 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시청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문화 있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작가와 유가족의 기증으로 시민들 앞에 선 작품들을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나무 받침대, 철길, 신호등 같은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쳤을 시설물들이 작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유화와 판화 작업을 해온 중진 작가 한윤성은 꽃과 채소, 과일 등을 확대하거나 단면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익숙한 듯하면서도 새로운 이미지를 발굴해냈습니다. 작가가 틀에 갇혀있지 않는 것 같았고 자유롭게 그림에서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그 점이 돋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물, 풍경, 추상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넘나듭니다. 3, 4년 주기로 작품 스타일을 계속 변화하면서 이제 새롭게 작업을 하셨던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크게 바뀌셨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치는 이미지들을 구현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을 기반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고 왕철수 작가와 고 이완호 작가의 작품 수십 점도 유가족들이 기증해 시민 앞에 선보입니다. 고 왕철수 작가는 1983년부터 85년까지 3년간 충주댐 건설로 수몰 예정이었던 충주, 제천, 단양 등 충주호 수몰 지역을 찾아다니며 곧 사라질 풍경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나누고 싶어 했던 고 왕철수 작가의 뜻은 가족들의 기증으로 실현됐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 애착이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못 보게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 깊이 아쉬움. 충북 미술계의 큰 스승으로 꼽히는 고 이완호 작가는 수많은 드로잉, 사파 작업을 통해 선을 현대적 감각으로 구현했습니다. 글을 써 넣어서 뭔가 그 자연을 관조하고 사색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 호흡으로 선 긋듯이 수련하듯이 그어 나가고 이런 작업을 이제 했었어요. 이번 전시는 작품을 기꺼이 내어준 작가와 유족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마련됐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그 창작을 한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 자식과 같은 그런 작품들인데요. 또 국립미술관에서 또 관리라든지 이런 전시를 잘 해주는 그런 또 서로의 마음들이 통해서 이번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에는 단색화의 거장 고윤형근 화백과 공간을 재해석하는 박기원 작가의 작품 등 청주시립미술관이 구입한 소장품들도 함께 선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국민 의사로 알려진 이시영 박사가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 자격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어제 친환경 농업 관계자와 농업 유튜버 등 4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엑스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박사는 코로나19로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기농 엑스포가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7일 동안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4차 산업과 연계한 유기농 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교사 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발표한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40명 가운데 여성 합격자는 242명으로 전체 71.1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지난 2010년 이후 네 번째로 여성 합격자가 70%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여성 합격자가 77.6%로 더 높았습니다. 예식장 신축 공사가 늦어지면서 결혼식 일정에 차질을 빚은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신축 중인 청주한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 100여 쌍은 완공이 석 달가량 미뤄지면서 일방적으로 예식 연기나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예약을 취소한 모든 고객에게 계약금을 100% 환불하고 공사가 추가로 지연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50%로 높여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과 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공사가 늦어졌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처벌 사례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2019년부터 2년여간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하거나 몰래 숨어 지켜보는 식으로 괴롭힌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고 판사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범행이 계속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적인 범행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청부터 육거리까지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 50여 명은 청주시청 본관 앞에 집결해 원도심 경관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개발만 제한하는 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고 원도심 슬럼화만 가속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남주동 일대에서 40층 가까운 고층 아파트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자 원도심 경관 보존을 위해 건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구심점이 될 충청북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충북대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병의원, 보건소, 장애인 시설 등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의 장애인 인구는 97,839명으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4곳과 장애친화산부인과 1곳,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병원 10곳이 운영 중입니다. 제천 3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쿠팡 제천 첨단 물류센터가 이달 중 입주 계약을 맺고 올해 말 착공합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어제 제천시를 찾아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 건립에 제천시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청도 지역을 전담하고 수도권 물류를 지원하게 될 쿠팡 제천 물류센터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드론 실증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극동대, 아이온 등 5개 드론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성군은 지역에 최적화된 드론 활용 사업을 발굴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실증 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에는 아직 선정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괴산 충청북도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와 내수면 양식 단지를 잇는 연결 다리가 건립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49억 원을 들여 길이 98m, 폭 최대 18m로 건설돼 괴산읍 대덕리 수산식품 거점 단지와 재원리 내수면 양식 단지를 이었습니다. 그동안 돈진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돌아가야 했지만 연결 다리가 노임에 따라 내륙 어촌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충북 도민체전이 오는 8월 옥천에서 개최됩니다. 옥천군은 8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전담팀을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는 선수와 방문객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4월에는 도민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과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옥천 공설 운동장을 비롯한 33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올해 도민체전에는 24개 종목에서 4,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제천시가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을 조기 해제합니다. 제천시는 겨울철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발동한 공사 중지 조치를 오는 14일자로 해제합니다. 예년보다 2주일가량 앞선 것으로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에 대비해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과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동군이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무료 안심 숙소를 운영합니다. 국악체험촌과 송호관광지 임시생활시설 등 2곳에서 51개실로 운영되며 확진자 동거 가족이면 신속 자가키트 검사를 거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